다음 내용으로 넘어갈 텐데요. 어제 개업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그 1년에 모아져 있었지만 또 하나 중요한 일이 있었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첫 구형이 나왔습니다. 15년형이 나왔는데 어제 법원에 출석했던 김 여사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27회) 형사부 오전 재판 진행하겠습니다. 규정 원칙, 국민의 알 권리 등 종합해서 금일 법정 촬영 신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허가합니다. 다음 촬영 일시 2025년 12월 3일 금일 12회 공판기일, 촬영 장소 본 법정, 촬영 종류 비디오 녹화 및 사진 촬영, 촬영기기의 종류 및 개수, ENG 방송 카메라 2대, 사진기 4대 등, 그리고 촬영 시 주의사항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3대 특검이 출범하면서 새롭게 밝혀지고 의혹이 드러난 거는 김 여사 혐의가 대부분이었죠. 어제 검찰 구형이 있었는데 15년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입장에서 보면은 물론 선고가 최종적으로 남아 있지만 검찰의 구형을 받으러 가는 그 심정을 보면 김 여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겠죠. 어제. 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본인이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은 상황과 장면에 처한 것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도 본인은 특검이 이 정도 형량을 구형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을 15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법리상 양형 기준에 의하면 뭐 대략 중형을 구형할 거라고 예상은 됐지만 예. 김건희 여사는 지금까지 보면 가상 현실에 사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이 수사를 통해서 인정된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해서도 사실은 전혀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예. 국민 앞에 설 때마다 사과하고 뭐 그런 입장을 표하긴 했지만 실제 재판하는 모습이나 아니면 그 이번 사건화 되기 이전에 이 대통령 영부인으로 있을 때도 보면 이면에서 벌이는 일들은 실제 비춰지는 모습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아마 이번 재판을 받으면서도 실제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서 검찰이 유죄 확증을 갖고 구형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 이렇게까지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선고가 남았기 때문에 여전히 다른 기대를 갖고 1월 28일을 기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이제야 현실에 대한 자각을 시작하는 시간이 된 게 저 아닌가. 구형량을 듣고. 그렇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봤고요. 일단 어제 나올 때 모습도 보면 예. 그전과는 좀 다른 상당히 좀 당황한 모습, 초조한 모습도 일부 보이더라고요. 예. 이제야 좀 현실로 돌아온 게 아닌가 싶었어요. 당황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김 여사가 이제 마스크를 쓰고 왔죠. 근데 그 마스크를 자세하게 보면은 이게 거꾸로 착용을 했다는 거, 위아래가 바뀌어가지고 착용을 했다는 건데 그런 것들이 혹시 김 여사가 좀 긴장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낳게 되는데 들어올 때도 보면은 옆에 교도관인가요? 거의 부축을 기대가지고 들어오는 모습인데. 뭐 여권 일각에서는 동정요론 얘기도 합니다만 그 모습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성 교도관이 이렇게 붙들려 들어올 때 보면 그 약간 겁먹은 모습도 보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좀 어깨도 올라가고. 겁먹은 모습도 보이는 거 보면 아마 본인이 과거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누렸던 그런 화려한 생활은 다 이제 끝나고 본인이 처음에 특검 조사에 출두할 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누렸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제 아마 저는 재판장에 출두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정말 이제 아무것도 아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냥 피고인의 모습이었고 겁먹은 모습도 있었고 당황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사실 완전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좀 붕괴되어 있는 상태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 아마 박지원 의원이나 다른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동정 여론을 한다기보다는 예. 저는 나름대로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전체적으로 좀 수용을 하면서 조금 반성하는 모습들도 이제 좀 보이기 시작한 게 아닌가. 계속적으로 어쨌든 범행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긴 하지만 예. 나름대로 이 상황을 어떤 형태로 수용을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예. 아마 어제 그 검찰 구형량이긴 하지만 15년형이라는 게 너무너무 지금 생각보다 너무 큰 형량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다. 굉장히 많은 게 나온 예.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 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니까 재판적으로 아마 뭐 이 법리 투쟁을 벌여 나가긴 하겠지만 어제 아마 검찰 구형량 15년 자체가 예. 상당히 김건희 여사에게 주는 정신적 충격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실질적으로 지금 혐의가 이 정도입니다. 주가 조작 그리고 통일국 금품 수수 의혹, 명태균 씨 여론조사 의혹. 그래가지고 검찰 15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특검에서 왜 15년형을 구형하면서 밝힌 내용을 보면은 그동안에 법 위에 서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혐의에 대한 그 구형량도 가만히 됐겠지만 그동안에 무슨 V0 뭐 이렇게 불렸던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공적인 시스템을 붕괴시킨 측면 그것도 반영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지금 특검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세 가지 혐의가 15년형 구형할 정도의 사안인데 사실 작년으로 시계를 되돌려 보면 재판 과정에서 수많은 증거들이나 이런 증언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내용들 박성재 전 법무부장과 나눴던 텔레그램. 작년 5월에 김건희 여사가 본인에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박성재 전 장관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에 정말 그 지휘부 라인이 바뀌고 10월에는 박성재 전 장관에게 윤상현 전 의원의 SNS를 공유하면서 이거 봐라 나에 대한 이건 여론은 이건 마녀 사냥이다라는 글을 공유한 뒤에 결국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불기소 처분되지 않았습니까? 예. 결국 이거에 대해서 계엄 이후에 다시 수사가 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이 작동이 됐다면 아마도 작년 윤석열 정부 때 이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뭔가 이런 처벌 아니면 기소, 재판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전방위적으로 이걸 막기 위해 노력한 것 아니냐. 그래서 특검은 얘기하는 거잖아요. 12월 3일 비상계엄 관계 결국 이거 김건희 여사 수사 막다가 이런 범죄 혐의들 막다가 결국 거기까지 비상계엄까지 간 것도 분명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법 위반을 넘어서서 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 때 국가 권력 정말 대통령의 권력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V0로서 사실상 작동하면서 뭔가 자신의 혐의를 막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 이런 것들까지 포함했을 때 훨씬 더 중한 형량을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검찰이 특검이 생각하고 이런 구형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준호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때 이제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이 처음에 나왔을 때 그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그때 그냥 수사하고 기소했으면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근데 이거를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가 좀 봐야 돼요. 맨 처음에 이게 얘기 나온 거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하면서 이 얘기를 처음 꺼냅니다. 김건희 여사 처음 아니죠. 본격적으로 꺼냈는데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언급하면서 이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이걸 맡겨요.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수사하는데 그때가 문재인 정부 때예요.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그 당시 검찰총장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꺼냈고 그거를 문재인 정부 때 1년 6개월 동안 수사했지만 기소를 못했단 말이에요. 전 정권에서. 그렇죠. 전 정권에서 기소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어쨌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견제에 위한 카드이기 때문에 이거를 기소를 아예 하지 않고 계속 끌고 가는 거죠. 끌고 와서 다음 정부에 넘겨서 즉 윤석열 정부에 넘겨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이걸 무혐의 처분하면은 이거는 이제 잘못된 수사다라면서 비판하는 거고 거기서 만약에 기소하게 되면 자기들은 자기가 기소 못한 거를 윤석열 정부에서 기소하니까 좋은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공학적으로 보면은 아주 제대로 뭐 고약한 덫에 걸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올라오더라도 처음부터 시작된 목적과 그다음에 이거 시나리오 민주당이 그리고 있는 시나리오에 어떤 식으로든 걸려들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아마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아마 받지도 못하고 또 어떤 결론 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뭐 그 도이치모터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혐의랑 의혹들이 나왔잖아요, 추가로도. 그렇죠. 이 수사가 지금 이렇게 된 거는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수사의 진척을 막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된 이후 작년 아니었습니까? 그때 뭐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통화하면서 실제 불기소 처분을 이 권력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한 거고 거기에 김건희 씨 본인이 직접 관여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실체를 중심으로 해서 사건을 무마하고 덮으려고 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검찰과 김건희 씨의 문제를 보고 이 사건의 결과를 봐야죠. 그리고 사건의 실체는 김건희 씨가 이 주가 조작에 깊이 개입됐다는 내용들이 이번 수사에서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 내용을 보면 그 이전에 검찰의 수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의도적으로 감싸기 수사를 했다는 게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이게 보니까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 의하더라도 실제 범죄 수익이 10억 3천 정도인데 가중 요인을 전부 적용해서 최대 형량을 구형한 겁니다. 그만큼 죄질이 안 좋은 데다가 이 주가 조작을 한 과정
이후에 이 범죄 사실을 은닉한 과정까지 매우 안 좋게 본 거고요. 이런 사항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스스로 자처한 겁니다. 사실은 양형위원회 기준에 의하면 더 구형을 해도 부족할 만큼 행위 사실은 매우 죄질이 안 좋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 외에도 주가 조작도 있지만 뭐 통일교 관련된 알선수재 이거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검찰이 구형할 때도 밝혔지만 이 종교 분리의 헌법상 원칙을 위배한 매우 중대한 사건으로 봤습니다. 금액의 가액은 8천만 원 정도여서 저 정도 가지고 이렇게 중형을 선고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예. 죄질과 행위 내용이 너무 안 좋다는 겁니다. 종교 집단을 끌어들여서 종교는 또 권력을 이용해서 본인들의 이해를 충족시키려고 했던 부분이 결합되면서 중대 범죄 행위로 나타난 겁니다.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특검의 판단과 구형 이유가 있었고요. 매우 알겠습니다. 타당한 예. 구형 이유였습니다. 짧게 좀 예. 말씀을 드릴게요. 특검이라는 게 원래 야당에서 이제 추진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집권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워낙 크니까 인사권과 예산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야당에서 추진하는 건데 이거는 헌정사 처음으로 여당에서 추진한 특검이에요. 여당에서 특검을 추진했고 또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가진 집권 여당에서도 특검을 추진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건 정치적 목적을 가진 특검이다라고 볼 수 없는 거고요. 따라서 수사가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질주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고 이 특검 자체 이름이 뭡니까? 김건희 특검입니다. 김건희 특검인데 만약 여기서 불기소라든가 또는 구형이 작다든가 이런 걸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김건희 특검 자체가 원래 결론은 이미 나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암시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최고 구형이라든가 최고 벌금이라든가 최고 추징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처음부터 예정돼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된다 봅니다. 아니 김 여사 변호인 측에서 이제 정치적 목적이라고 주장을 해서 이걸 듣고 어떤 의미인지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미 얘기는 하셨어요. 그 얘기는 일단 들어보고 그러면 김 여사의 최후 진술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형량만 보더라도 특검이 얼마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수사를 한 것인지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하는데 그 말은 검사들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특검의 발언은 대한민국 검찰을 전체를 모독하는 거고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폄훼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김 여사의 최후 진술을 영상으로 본 것이 아니고 텍스트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 맥락이 어떤지를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죄송하다고 일단 얘기를 했어요. 반성한다고 얘기는 하고 하지만 여기에 보면 부사가 붙습니다. 어쨌든 죄송하다라는 얘기고 억울한 점이 많다라고는 얘기를 했어요. 김 의원께서 보시기에 글쎄요. 사과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뭐 반성한 걸로는 보이고요. 예. 저는 어쨌든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결과적으로 어쨌든 국민에 대해서 심려를 끼치고 한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사과한다는 걸로 보이는 거거든요. 예. 다만 저는 헛웃음을 쓰고 이런 것들은 보면 너무 조금 어처구니 없고 너무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 구형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에서는 보면 세 가지 혐의를 들고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도 보면은 그 뭐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도요. 예. 김건희 여사하고 똑같은 전주 같은 경우는 똑같은 혐의로 보던 그 전주 같은 경우는 1심에서 지금 집행유예 1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특검에서 얘기하는 것은 법에 써 있었고 법 밖에 써 있었다 했는데 그래서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렸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김건희 여사라기보다는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탁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네.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아내인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검찰총장이라든가 검찰 수사에게 이런 것들을 지시했는지는 이런 인간관계를 알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 여사 나름대로 불법을 저지른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맞고 법적 네. 책임을 지는 게 맞고 또 여러 가지 먹거리를 받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적 비난이 이어지는 건 비판받는 건 맞지만 실질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콕 찍어가지고 혐의를 어느 정도 물을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은 예. 확실한 물적 증거와 그리고 인과관계 좀 성립이 돼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통일과 관련해서도 현안 청탁하면서 알선수재를 받았다고 하는데 목걸이하고 여러 가지 샤넬백이나 이런 것들을 받긴 받았는데 그럼 도대체 어떤 형태로 그럼 통일교에게 이로움이 되는 걸 한 거냐. 그 네. 부분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그냥 남편이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다는 것 외에는 나온 게 없고요. 그다음 명태균 씨 관련한 공천 개입 관련해서도 보면 명태균 씨에게 대통령 선거 때 보면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의뢰를 했고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는데 그 대가로 김영선에 대한 어떤 공천을 주는 과정에서도 보면 본인이 아마 대통령이 남편에게 아마 지난 대선 때 김영선 전 의원이 진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예. 이번에 공천 받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는 게 어때요?
이렇게 남편에게 단순 의견 개진을 하고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윤상현 당시 공정관리위원장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면 실질적인 모든 전개되는 상황은 남편인 대통령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에게 정확하게 물을 수 있는 법적 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렇게 본다면 최고구형의 15년에는 너무 많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아마 최근에 검찰에서 계속적으로 항소 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특검에서 적당한 형량을 구형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재판부에서 형량이 나오게 되면 항소 포기를 할 수도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소 포기를 애당초 하지 않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전략들도 이번에 담겨져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예. 헛웃음을 했다는 부분이 그동안 뭐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다르게 뭐 특검 조사에도 성실히 나가고 외관상으로 보기엔 진술을 안 한다 치더라도 재판에도 꼬박꼬박 나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또 하나가 지금 보석 결정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김 여사에겐 보석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어제 이 발언이 그것도 혹시 염두에 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모든 것들은 다 보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건희 씨가 하고 있는 행동, 발언, 이런 뉘앙스 전부 다 이 보석 결정을 받기 위한 보석 판정을 받기 위한 이 목적을 두고 전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허두순 같은 경우는 이게 구형이 나왔을 때 본인이 예측한 것 아니면 아마 그 본인이 예측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변호인들이 계속 얘기를 해줬을 거거든요. 상인했겠죠. 그렇죠. 근데 예. 변호인들이 저렇게 높은 구형량을 예측 못 해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의 의뢰인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가 이럴 거 방어했기 때문에 이 정도 나올 겁니다 예측을 했을 텐데 그것보다 훨씬 높은 게 나오니까 헛웃음을 지었을 수도 있고요. 예. 다만 이 전체적인 이런 그 법정에서의 태도나 이런 것들은 결국 뭐 성실히 임한다고는 합니다만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잖아요. 본인과 관련된 증인들이 본인에게 본인의 발언과 그 배치되는 발언들, 증언들을 계속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부인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좀 약간의 치근한 모습, 약간의 뭐 동정심을 유발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인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보석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고요. 그 특검이 아까 얘기하기도 했고 아까 무슨 뭐 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는 특검이다. 전 거기에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 야당일 때면 야당의 뭔가 여당을 향하는 거에 대해만 원래 특검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윤석열 정부 때 안 했잖아요. 윤석열 정부 때 그때 특검이 정말 필요할 때 안 했고 예. 문재인 정부 때 이거 밝혀내지 못했다 자꾸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 윤석열 검찰총장 그러니까 이 특검이란 검찰이란 조직은 이 검찰총장 출신의 아내, 검찰총장의 아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아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못 건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때 계속해서 지연됐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특검이라는 특수한 이런 조직을 통해서 예. 이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까지 했던 사람의 영부인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그런 거를 불가피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15년의 구형 저는 절대 뭐 많거나 과하다는 생각이 없고요. 국민들이 느낄 때는 오히려 부족하다고 느낄 것 같아요. 김건희 씨에 관련된 범죄 혐의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예. 왜 15년밖에 안 되지? 사실상 V0로서 활동했다며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상 이거는 뭐 대한민국의 법 체계가 뭐 영미법 체계가 아닌 대륙법 체계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뭔가 예. 형량이 너무 과하게 나오지 못하는 양형 기준이 다 정해져 있는 그런 한계 때문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 정서상으로는 형량이 그렇게 과하다고 느끼지는 전 않을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어제 구형 나온 결심 공판 이후에 바로 또 특검에서 불러가지고 또 조사를 하고 있죠. 관련해서 기사 하나를 좀 살펴볼 텐데 이제 대통령실 같은 데서 이제 사진을 찍으면은 사진 찍은 사람들이 선물용으로 주는 액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이제 액자가 있는데 대통령을 상징하는 이제 봉황 마크가 이제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배우자도 요거를 그대로 사용했고 지금 한겨레 보도는 김건희 여사용 액자가 따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무궁화 모양의 휘장이 들어가 있고 가격을 보면은 대통령 거보다 단가가 더 비쌌다는 관계자 말을 인용했어요. 이것도 좀 뭐 이것이 뭐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와 직결된다기보다는 좀 특이해요. 예. 그러니까 V0라는 표현이 등장한 게 이제 저런 몇 가지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과장해서 표현한 게 아니라 실제 대통령을 넘는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라는 걸 또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인 것 같습니다. 실제 재임 기간 동안에 보면 지금 이제 나오는 사진도 그렇고요. 대통령실 사진 자료실에 보면 대통령이 중심이 아닙니다. 예. 김건희 씨가 중심이었죠. 이 과거에 뭐 청와대나 대통령실 경험을 한 사람들 그리고 국가 권력 시스템을 잘 아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다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번에 액자의 해프닝 또 그대로 연결이 됐다고 보고요. 이번 재판 구형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저는 아까 그 헛웃음 그게 저는 김건희 씨의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표현할 감정이 아니라 그 내면에는 너희들이 어떻게 감히 나한테 이런 게 여전히요? 있다고. 예. 그리고 그 앞에 사과와 반성, 잘못 이거는 그게 진심을 표현하는 발언이 아닙니다. 쭉 예. 돌이켜 보면 2022년 1월 대선 국면에서 그때 허위 경력 같은 거 문제 됐을 때 나와서 공식 사과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저는 남편에 비해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다.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예. 명태규 씨 불러들이면서 공천에 개입하고 그 지방선거 이 과정에서 보궐선거 김영선 이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그냥 하나의 부인이 아니라 실제 그때부터 상당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2024년 1월 한동훈 대표하고 대통령과의 갈등이 격화됐을 때 예. 그때 한동훈 대표에게 김건희 씨가 보낸 메시지도 다 공개됐습니다. 그때도 보면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서 100배 사과드린다. 화해를 권하는 내용으로 계속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2024년 10월 1일 대통령의 예, 안가 예. 모임에서 최근에 곽종훈 사령관 진술로 밝혀진 내용 뭐였습니까? 한동훈 쏴 죽이고 싶다. 예.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데 김건희 씨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거죠. 2024년 7월 명품백 수사 검찰 출석할 때 변호의 통해서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예. 근데 그 이면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박성재 장관 통해서 내 수사 어떻게 되는 거야? 내 건 이렇게 뭐 안 하면서 뭐 그 전 김정숙 여사 수사 왜 안 해?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선고를 앞두고도 똑같습니다. 이게 메시지 톤은 예. 제가 가진 어떤 자격이나 뭐 제 역할에 비해서 잘못한 점이 많은 것 같다. 예. 앞에 이런 방식의 메시지 구조가 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모습에서는 반성하는 척하지만 이면에서는 내가 이렇게 권력을 갖고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왔고 윤석열도 내가 움직이는 사람인데 니들 감히 어떻게 나한테 내가 어떻게 하나 한번 봐라. 예. 이런 입장 지금도 안 변했다고 봅니다. 예. 액자 얘기해야 되는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게 별도로 영부인용의 액자를 제작하는 그 과정이 좀 궁금한데 이것이 대통령실에서 그동안에 김 여사가 해온 게 있어서 알아서 이거를 만든 건지 아니면 지시에 따라서 내 것도 따로 하나 만들어줘 라고 한 건지. 보통 보면 보통 뭐 영부인이 아마 이렇게 필요하다는 경우가 좀 잘 없었을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대통령 중심으로 모든 국정이 운영되는 것이고 대통령실을 방문한 방문객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래도 대통령의 이 휘장인 봉황이 들어가 있는 이런 액자들이 훨씬 더 집에 보관하기도 좋은 것이지 네. 김건희 여사가 들어있는 그런 무궁화 어떤 휘장이 좋아 보이지는 않는 걸로 보이거든요. 다만 저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 정권이 임기가 중단되고 또 탄핵이 된 상황이긴 하지만 저는 뭐 대통령뿐만 아니고 영부인의 역할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이거든요. 예.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할 역할이 있고 또 김혜경 여사도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처럼 저는 나름대로 아마 지금 와서는 아마 지금 김건희 여사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뭐 영부인의 전용 액자 따로 필요했느냐 이렇게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예. 저는 아마 나름대로 볼 때는 지금 뭐 이재명 정부에서도 그렇고 뭐 대통령의 역할 그것도 영부인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굉장히 조금 뭐 좀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 옳지 않지 않느냐.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도 김혜경 여사 충분히 이제는 내조를 넘어 나름대로 김혜경 여사가 앞으로 또 영부인으로서 해야 될 역할들이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들이 많이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단지 그런데 지금 와서 그냥 김건희 여사가 이런 식으로 아마 국정에 관여하고 했기 때문에 예. 뭐 아무것도 못하게 되면 김혜경 차에도 저는 좀 나름대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전형액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이상한 예.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는 않을까. 저는 이렇게 그게 뭘 잘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뭐였을까? 대통령만 이런 액자를 만드는데 영부인을 위한 액자를 다시 한번 만들겠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실행에 옮겼다는 건 그 저변에 깔려 있는 정서가 뭐였냐는 거죠. V0인 거죠. 본인이 대통령 만들었다, 본인이 대통령보다 위에 있다라는 생각 속에서 그러면 나는 나의 그 액자를 이렇게 배포하고 싶은데 액자의 봉황은 사실 대통령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건 쓸 수 없으니 무궁화 휘장을 넣어서 또 새로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심지어 때로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최소 주문 제작량이 있기 때문에 이 액자를 만들고 뭔가 본인만의 이 김건희만의 뭔가 액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돈이 많이 들어갈 때도 있었다는 거고 예. 사실 이런 이슈가 이 대통령실에 올라오는 이 대통령 내외의 사진에서 순방 갈 때 사진의 중심에 포커싱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니라
김건희 영부인에게 맞춰져 있다. 이때도 한번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예. 사진이 나올 때마다 김건희 씨 영부인이 훨씬 더 중앙에 있고 오히려 그 배경인물로 약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는 이런 모습들을 봤었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 지휘했던 게 누구겠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유 난 겸손하니까 난 뒤에 있고 영부인을 가운데 넣어 이렇게 했습니까? 누군가 그럼 김건희 씨밖에 사실상 그 가운데 넣으라고 지시한 사람이 없는 거고요. 예.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을 중심에 두고 싶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액자도 이거는 대통령 전용이니까 내 거 따로 만들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 자체가 단순히 그냥 영부인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영부인의 활동 저희는 이 김건희 씨 윤석열 정부 때 제2부속실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이걸 음지화시키지 말고 양지화시켜서 활동하라고 계속 얘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씨의 이런 행동들을 저희 굳이 따라가지 않더라도 전혀 참고 삼지 않더라도 기존에 이 역대 영부인들이 했던 활동만 충분히 따라가더라도 어떤 정부든 지금 김혜경 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인 영부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윤석열 정부의 3년이 아주 비정상적인 영부인의 활동이었다고 좀 기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요. 저희 뭐 아니 액자에서 봉황에서 네. 이제 무궁화로 바뀐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이제 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역대 영부인들은 사실 그 남편의 내조를 하시던 분들이 영부인이 됐었어요. 예. 근데 이제 본인이 사업을 하다가 창업을 해서도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로 자기 직업이나 자기 사업을 가지고 있다가 영부인이 됐기 때문에 좀 주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자기가 보기에는 왜 영부인이 대통령의 권위와 똑같은 액자를 쓰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차별화해서 그보다 한 단계 낮은 무궁화로 가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본인이 주체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변명을 좀 하나 말씀드리고요. 네. 또 하나 비용 부분 얘기하는데 그 당연하죠. 왜냐하면 봉황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전에 디자인이 나온 거죠. 네. 틀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만 개씩 만약 주문한다 칩시다. 그럼 당연히 따로 디자인 값도 들지 않고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단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근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새로 디자인하다 보니까 틀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초기병 들 수밖에 없고 소량으로 하면 100개 단위로 만든 거하고 10,000개 단위로 만든 거하고 단가가 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단가가 차이 날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이준호 대변인께 뒤에 여쭤볼 게 많아요. 일단은